우리 주변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 속사정을 짚어보는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이지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 너무나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강아지를 트랙터에 매달아 학대한 사건입니다. 강아지를 학대하는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이걸 보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이 사안의 심각성과 잔혹함을 알리려면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아지를 매달아 학대하는 영상 이제부터 나올 건데 놀라실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 저 빨간색 원 안에 검은색 강아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저게 뭔가요? 트랙터를 올려놓고 하는데 저 노란 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 강아지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강아지를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강아지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서 있는데 이걸 누군가 보다 못해서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와서 사진을 찍죠. 그러자 이 사진을 말리면서 갑자기 실강이를 하다가 주먹에 날아갑니다. 말리던 사람을 무차별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강아지를 트랙터에서 꺼내려고 말리려던 사람이 도망을 가는 상황까지 벌어진 모습입니다. 아니, 저는 견주로서 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너무 이 영상을 처음에 보고 네.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이 영상을 제보한 아까 이 말리려다가 맞는 분 있잖아요. 네, 네. 예, 이분이 제보자인데 이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트랙터에다 뭐 개를 달고 오더라고요. 근데 개가 그냥 울부짖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아빠가 가볼게. 너 누구야?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사진을 찍었는데 찍자마자 이제 주먹이 날라온 거죠. 네가 냐면서 목매단 처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니네 식구 다 때려 죽이겠다. 자, 그러니까 학대 영상을 찍은 건 제보자의 아들이고 학대를 중단시킨 게 아버지, 그러니까 제보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게 작년 4월 12일에 있었던 일인데 네. 이제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 제보자가 지금 어쨌든 60대 남성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아지를 지금 트랙터에 매달고 이렇게 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아들의 아버지가 김 씨인데 그 김 씨가 이제 전날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툼이 있고 나서 이 강아지를 매달고 김 씨의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네. 찾아와가지고 이 강아지처럼 너네들도 죽여버릴 거야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를 확인을 하고 제보자가 말리려고 했는데 말리려는 순간 또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나 얼굴 이렇게 이제 맞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김 씨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그걸 또 주변에 돌아다니는 또 강아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들깨를 그냥 잡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보자 아들이 말리려고 갔을 때 또 제보자 아들에 대해서까지도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 학대를 말리려던 사람과 저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전날 시비가 있었고 그거에 항의하기 위해 저렇게 강아지를 이용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제일 걱정되는 게 저 강아지, 저 개 어떻게 네. 됐나 궁금합니다. 걔가 굉장히 많이 끙끙거렸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휴.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 이 낑낑거릴 때 옆에서 제보자랑 아들이 가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내려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높게 이제 매달려 있기도 하고 네. 조작 방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트랙터를.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강아지가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네. 그 김 씨 아들이 그 강아지를 풀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죽은- 내리려고 죽은 하는데도. 이후에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김 씨의 작은 아들이 와서 그 강아지 시신을 가져갔는데요, 사체를. 그런데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제보자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희 뉴스헌터스 팀이 강아지를 학대한 남성의 아버지 김 씨에게 연락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개가 어디서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라는 사람이 나를 삽살을 불러 때리려고 그랬더니까 아들한테 했더니 왜 우리 아버지 때리려고 하냐고 술 먹고 들어가서 그러다가 매만 맞고 왔나 봐요. 그 사람들이 아들이 때렸다 그러는데 술김에 매만 맞고 왔어요. 우리 아들은 술 먹고 실수한 건 맞아요. 누가 술 먹고 실수를 저렇게 합니까? 그럴게요. 네, 말도 또 안 되는 말이죠. 맞고만 왔다니요. 이렇게 때리는 모습이 다 잡혔는데. 네. 자, 근데 이쯤에서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날 도대체
무슨 실갱이, 무슨 시비가 붙었길래 강아지의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이런 협박을 한 건지 제보자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들어봤습니다. 이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컴퓨터가 끊어졌는데 텔레비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가서 봤나 봐요. 우리 집하고 건너편 트랙터가 논을 갈고 있었대요. 선을 끊어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논두렁에 던진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던져놨더라고요. 형님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내려오질 않고 계속 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웃 김 씨가 제보자 집 인터넷선을 끊는 바람에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제 사소한 다툼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보자 아들이 이제 어쨌든 인터넷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인터넷이 이제 끊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제보자도 이제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그렇지라고 이제 봤더니 트랙터가 이제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 트랙터가 사실 이제 김 씨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제보자의 아들이 그렇게 이제 인터넷이 끊어졌을 때 트랙터 소리가 줄어드니까 이거는 트랙터와 관련이 있나 싶어가지고 나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김 씨가 이 인터넷 선을 이제 주섬주섬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논에 버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도 좀 잠깐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제 김 씨한테 다가갔고, 근데 이제 김 씨가 20분 동안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트랙터를 갖고 이제 밀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제보자한테 내려가지고는 제보자의 뺨까지도 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당시 상황이 112 신고 내용과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트랙터로 밀어요! 트랙터로 밀어! 맞추지 말고 떨어져 계세요. 아니 트랙터로 민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네, 지금 이게 신고 음성이고 제보자가 뺨을 맞은 직후의 상황은 이 영상입니다. 다시 해봐! 어디다 돌려! 어디다! 이 장례들 과실로다 다 해놓고서 죽이고 주름을 하늘로 가! 이 하늘로 어떻게 끊어? 뭐라뇨! 하늘 높이 쳐주고 다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선을 끊고 뭐 뺨도 때리고 그러고는 그 다음 날 강아지를 저렇게 학대하면서 협박까지 했다라는 게 저희 제보자의 주장인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실관계에서 김 씨 측은 사실 모든 걸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인터넷 선도 끊지 않았고 당시에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영상 보니까 뭐 이걸 어떻게 끊어 뭐 이러긴 하네요. 네,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김 씨가 당시에 인터넷선을 막 정리하는 것을 봤고 평소에 네. 트랙터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다음에 그래서 좀 실랭이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제보자 쪽에서 얘기를 했더니 김 씨 측 아내와 작은 아들이 와서 인터넷 복구 비용을 그럼 주겠다라고 해서 10만 원을 주고 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보상을 해줬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보상은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김 씨 측, 그러니까 강아지를 학대한 이쪽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줄 끼어드는 건 업자 불러서 싹 다 우리 부담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때렸다고 현재 다 거짓이로 하도 억울해서 거짓말 삼지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선을 끄는 건 지금 보니까 결국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돈도 네. 물어주고. 근데 끝까지 이제 뺨을 때렸다라는 거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차이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실 제보자 측에서도 그 뺨을 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따로 고소하진 않았고요. 다만 김 씨의 큰아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고소를 해서 동물보호법 위반하고 폭행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또 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보자 측에서는 아직까지 김 씨가 큰아들이 한 행동이나 그 전에 있었던 실랑이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렇지만 제보자 가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김 씨 큰아들이 그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고 강아지 사체를 이렇게 묶어놨었잖아요. 네.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본 상태에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웃에 살고 있는데 또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까 해서 걱정과 좀 근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이유가 어찌 됐든 이렇게 개를 트랙터에 매단 건 동물 학대고 또 제보자를 폭행한 것도 범죄거든요. 이 사건이 그냥 벌금형으로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이제 동물 학대, 폭행 이 두 가지 제명이었는데 이 처벌이 어떻게 나왔냐면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네, 너무나 이제 경미하게 끝이 났는데 사실 제보자도 본인이 제보를 하게 된 게 본인이 맞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동물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처벌이 안 나오지? 그 부분이 너무 답답했다고 하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물권이 신장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법에서는 동물도 물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낮아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물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중한 사건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렇게 동물 학대에 있어서도 좀 처벌 수위가 올라가야만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조차 무척 조심스러웠을 정도로 너무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동물 학대에 대한 범행에 대한 수위 계속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